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TVN 한국교통방송 방송인 김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곳 멀리 현장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위원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이 영상을 만나보실 우리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격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성과보고에는 최소한의 현장 참석 인원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뜨겁고 열정적인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환호를 담은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개회를 함께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참석자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에 비춰지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현장 곳곳을 누비며 달려오신 영상을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박수로 2021년 한 해 뜨거웠던 그 모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활동 영상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일단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시는 날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일같이 곳곳을 누비면서 활동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일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어르신들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조차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필요한 이웃들을 보살피고 직접 찾아가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고 뛰어주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 순서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싶으셨으나 바쁘신 구정 때문에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 남구를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래 남구청장님과 남구의회 박희율 의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김병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2021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펼친 활동을 정리하고 여러분들께서 흘린 땀방울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말처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우리 남구가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소외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고 보살피고 함께하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행복한 복지남구의 핵심입니다.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활동을 하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이끌어주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과보고회를 축하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님 반갑습니다. 남구의 박희울 의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12월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1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회를 준비하느라 있으신 존경하는 김태호 동대표 위원장님, 마은주 민간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라는 이중한 상황에서도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이웃들이 이원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소외된 이웃의 든든한 나눔 파트너로서 사랑과 온기가 넘치는 남구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화이팅! 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우리 김병래 남구청장님 그리고 박희율 우리 남구의회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격려의 박수 힘차게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남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열과 성의를 다해 늘 먼저 앞장서시는 분이 계시죠. 어머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은주 민간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이 행사 인사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청장님과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사 말씀하신 청장님 말씀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이 알아주기보다 내가 사는 내 가정, 내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동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게 찾아와 주신 손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신면에서 봉사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박재석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의신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필순 주무관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드디어 한국중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쯤 초대 회장이 이제 광주에서 우리 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앙회장으로 초대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우리 청장님과 아주 긴밀한 사이시고, 물론 저 역시 그렇지만 굉장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시는 이론과 실무가 탄탄하신, 작년 제주에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셨던 장영 교수님께서 중앙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 계시지만 축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아마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은 정말 공공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중앙회장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곳곳에서 일을 하실 때 저희가 직접 바쳐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댈 만한 곳이 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는 소신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마은주 민간공동위원장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또 축하를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자,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받고 정말 격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또 직접 발로 뛰시는 분들이 주인공들 아니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도군 의신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진도군 의신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에는 우리 박재성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재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영상과 또 짧은 시간 내에 책자를 잠깐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각 동을 대표하시는 위원장들 그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저희들은 하는 봉사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활동 너무 갭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어필이 될까 하는 그런 좀 부담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또 회원대로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각 동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를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진도군청 환경미화원으로 18년 동안 근무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의심면에 소속이 돼 있다가 1월 1일자로 진도군 환경미화원이 전체가 통합이 돼서 환경복지센터로 이제 통합이 돼서 진도군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면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는 의심면 시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 단체씩 있고 또 청년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심면에서는 이장 단장님을 비롯한 그다음에 행정복지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님 그리고 면을 대표하는 각 기관 단체장님들과 해서 비롯해서 구성이 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그런 것은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각 다 저처럼 직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인테리어 또 전기, 용접 또 보일러 그래도 적은 인원입니다만은 나름대로 각자의 그 주어진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가장 매치가 되는 게 사업이 뭘까 해서 저희들은 주거 환경 개선으로 해서 집수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도부터 저희들은 이제 계속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업비 405만 원을 가지고 두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좀 리모델링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 여학생, 고등학생 두 가정에 그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 난방도 잘 안 되고 우풍이 세고 그래서 도배 장판과 창문 그런 것을 전부 다 교체해서 또 책상과 의자 그다음에 책장 같은 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좀이라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사업비 367만 원을 가지고 독거노인 대상자인데요. 이분은 거실 옆에는 세면장이 있습니다요. 세면장이 있는데 안에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또 한쪽 다리를 약간 저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께서 밖에 화장실, 옛날 시골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밖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세면장을 거기다가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이제 그 리모델링을 시작했죠. 거기다 변기도 안 치고 또 벽이 흙담이다 보니까 타일루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이제 제가 영어는 잘 모르십니다만은 일본 단어 같은데 하파이나 가베를 쳐가지고 다시 거기다 또 보조해가면서 또 거기다 타일을 붙여가지고 또 우풍이 없이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따뜻한 환경에서 이제 뭐 샤워도 하고 또 일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또 시골엔 또 어르신들이 세면대를 잘 사용 안 하더라고요.
예, 뭐 다라에다 물 받아놓고 쓰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리함을 좀 주기 위해서 세면대를 또 그다음 갖춰 주었고요. 그리고 안방에 그 어르신들이 또 거기는 또 거기 안방도 흙담해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도배한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실 치우는 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런 도배하는 그 공간보다.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겠지만은 특히 이 시골집들은 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막 군데군데다 막 박아놓은 게 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꺼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또 깨끗하게 해서 도배장판도 마무리해주고 그런 사업을 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6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두 가정을 했거든요. 한 가정은 정말 노후화된 그 전기공사. 이 집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환경 미화원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가정 방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서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게 가스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 공사입니다. 지금도 옛날에 시골 방식에 쓰고 있던 퓨즈로 갈아 끼우는 두꺼비 퓨즈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누전 차단기는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별도로 또 같이 이게 두꺼비통을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도 그거를 사업을 하실 때 두꺼비 그거를 철거를 하고 누전 차단기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가면은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또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다 챙겨서 뭐 스위치라든지 콘센트, 뭐 전 등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교체했고요. 이제 6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그 모도라는 마을에 한 세대 이렇게 자사형 계층인데 전기 공사를 해드렸고요. 또 한 세대는 지붕이 너무 노화돼서 옛날 스레트 집인데 비가 오면 이렇게 새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노화된 집이 있습니다. 스레트 철거하고 그다음에 칼라 강판으로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또 그 집에 그래서 이제 물이 안 새고 비만 오면 걱정을 했던 분이셨는데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단체가 복지기동대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라디오 선전도 나오고 그러더만요. 저희가 의심면을 대표하는 봉사단체이기도 하지만은 그 인원 중에가 90%가 또 치루회라는 저희 마을에 12명으로 구성된 개인 단체입니다. 개인 단체인데 그냥 술 한잔 먹고 놀다가 젊은 친구들이 형님 또 제가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회장님 우리 마을 어르신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일을 해봤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12명으로 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치루회라는 그런 조그만 개인 단체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단체 아닌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 소개가 다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재능 기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지기동대도 저희들이 면사무소하고 연계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350만 원 가량의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와 차상계층 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흔히 필요로 하는 것, 전등,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방충, 요즘 방충망도 상당히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11세대에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드렸고요. 또 한 집은 김영원 씨라는 집인데 이 집은 비만 오면 이 집도 물이 셉니다. 용모루가 중간중간에 깨져가지고 그래서 용모루도 교체해주고 또 싱크대가 저는 그런 싱크대는 처음 봤습니다만은 싱크대 홈이
사각이 홈이 있잖아요. 설거지 통에가. 그게 다 깨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손을 넣으면은 잘못하면 손이 비일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저희 면장님도 그걸 한번 보시더니 깜짝 놀라고 이것부터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싱크대 교체하고 또 선반도 싱크대 잔장도 해주고 도배장판이라는 그런 거 해주고 또 기름이 없다 그래갖고 또 저희 또 사비로 또 별도로 또 기름 2도람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분이 좀 약간 장애도 약간 있으신데 아무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올 들어서 또 400만의 사업을 가지고 6세대 소규모 수리 및 수선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도배장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 같은 경우는 광주도 그렇겠지만은 올해 진도가 집중호우가 많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침수 가구도 많았고 또 일부 진도군에서 또 일부 그 면은 재난 특별 지역으로 선포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신 같은 건 이번에 좀 제외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의신에서 소속돼 있기 때문에 또 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세 가구에 침수된 세 가구 도배장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에 또 도배를 2가구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침수된 가구 도배를 하다 보니까 그날은 열심히 닦고 말리고 해가지고 도배해놨습니다. 근데 한 집은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곰팡이가 올라와요. 그렇게 해갖고 또 그거는 또 다시 가서 별도 인원 가지고 가서 다시 뜯어내고 말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도 이번에 삼았고요. 그것도 또 저희 또 봉사단체에서는 우리 회원도 그 중에 한 명이 또 가정에 침수됐고요. 그래서 또 우리 회원 것은 놔두고 우리 마을에 그래도 가장 어르신이 장애인 부부가 사시는데 그거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트랙터를 동원해가지고 침수 가구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참 뒤로 또 우리 회원 집은 별도로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사업비라든지 그러기엔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도 또 열심히 또 해왔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공지할 부분은 저희 치료회라는 봉사단체가 2019년도 제2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이라는 그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열악한 사각지대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에 주축이 돼서 그 봉사활동하는 그 단체들을 발굴하는 대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19년도 12월 9일 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기관 부문은 종합 대상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그때 당선이 됐고요. 저희는 단체 부문 대상에서 주거복지 실천 부분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성과를 가지고 인정해 주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또 운 좋게 저희들이 대상을 받게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또 이 상을 받음으로써 더 잘해야겠다는 회원들이 또 그런 의지가 생겼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도 좀 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모범이 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있음을 바람을 가지고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도군 의신면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재성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그 방법이나 결과 방법보다도 도움을 드린 그 방법보다도 그 과정과 그 마음이 더욱더 격려를 받고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한 공부방도 또 수리해 주시고 뭐 욕실부터 세면대, 벽지, 도배, 장판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우리 진도군의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 앞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2021년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해 남구청 복지정책과 조민록 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조민록입니다.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리네요. 그리고 이제 앞서 진도 사례 소개해 주신 우리 박재석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박재석 선생님께서 이제 주거복지 단체 대상 타셨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상을 올해 4개 탔거든요. 그거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탄 상이 이제 우리 광주에서 유일하게 그 올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수 기관에 선정돼 가지고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우리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거복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토교통부 기관 표창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년 연속 장애인 복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복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다 잘 해주셔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축의 박수 한번 주시죠. 보고가 길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제 금년 6월까지 16개 동에 한 410분 정도 되셨는데, 이제 7월에 그 효덕동이 진월동과 분동댐으로 해서 총 427명의 위원들이 활동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복지봉사 분과 이제 내가 협의체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제 각 분과에 소속되어 하신 분들까지 하시면 1073분의 그 주민들께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17개 동에서 활동하셨던 실적을 보면 총 5,253건의 복지 사업지대를 발굴해서 저렇게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자원을 연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발로 뛰어주셔가지고 3억 200만 원의 자원을 이제 발굴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자원 발굴 이제 월별 현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책자에 들어있는 걸 이렇게 한 장으로 함축시켰는데, 이제 우리 양림동 보시면 양림동은 총 6개 사업해 주셨고, 방림일동은 이제 추석맞이 나눔 행사 해가지고 7개 사업해 주셨고, 방림이동도 여름맞이 어르신 건강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봉선일동은 지하계층 가스 차단기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봉선이동도 12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사직동도 사랑의 밑반찬 배달 봉사 등 10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월산동도 10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월산 4동도 11개 사업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산 5동도 장애인 식료품 꾸러미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요. 대군 1동도 9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요. 대군 2동도 6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주월 1동도 8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주월 2동도 6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진월동 체험관 아름 냉장고 사업 등 8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효덕동도
효덕동도 이제 효덕동은 이제 7월부터 새로 시작한 동이라 이제 사업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3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송암동 6개 사업 추진해 주셨고, 대천동도 8개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축의 박수 한번 하시죠. 이제 이 추진 성과 보시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제일 좋은 성과는 이제 내가 내 가슴이 뿌듯하다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추진 계획인데요. 이제 여기 있는 거 외에 일단 금년도 이제 각 동예비체 운영비가 12만 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제 위원님들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도 있었잖아요. 이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위원 수에 상관없이 동별로 이제 균등하게 22만 원씩 이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사업하시기 훨씬 원활하고 이제 밥도 좀 자주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서운하실 수 있는 동들이 이제 작년에 20만 원 받았던 동들 두 군데 계신데 이 두 군데 동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징월동 권역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날을 제정하자 해서 이제 내년 중에 이제 제정을 해서 예산이 되면 이제 상대하게 행사를 치르고, 예산이 안 되면 이제 기념식으로 치르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 어떤 이분들을 도움을 드리는데 거의 그 경제적인 지원이나 물질적인 지원에 이제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조금 도와드릴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 중 하나가 그 예쁜 액자에 예쁜 그림 담아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가정 방문해서 부착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물건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봅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발표의 내용을 한 해 동안 돌아보니 정말 여기 계신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하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시국이 이어짐에 있어서 내년에는 꼭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필요한 이웃들을 알뜰히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직접 찾아가서 이 복지 욕구에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약속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아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주관 2021 위기가구 발굴 사례 장려상으로 선정된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철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소임하고 있는 주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저희가 오늘 이제 성과 보고를 하는 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걸 간략간략하게 하고 마지막에 영상을 3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금 전에 발표하신 것과 같이 분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옆에 계신 한문덕 위원장님 계시는 효덕동과 같이 사업을 했었고, 분동이 되고 나서는 따로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원이 102명 정도가 계십니다. 102명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계시는 분들을 갖다가 면밀한 세포 단위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통장님과 두 번째로는 각 어머니들을 많이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는 각 동에 보면 그 복권노인 생활 지원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부분 같이 동참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아니 이게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주고. 저희가 대부분의 것들은 다른 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어머니들 그 반찬 배달해드리는 것, 아까 우리 의신면 위원장님이 하고 계신 주거복지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월동에서 특화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료 협약을 체결해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강의하셨던 분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욕구조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욕구조사. 과연 지역의 어르신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링거를 놔주라는 거였습니다. 왜 링거가 필요하세요? 했더니 힘이 없어. 내가 링거 한 방 맞으면 힘이 훨씬 날 것 같아. 그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월동에 병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13곳과 저희가 의료 협약을 체결했고 그중에 몇몇 군데와 안과, 내과, 치과, 한의, 한방, 그다음에 양방까지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13곳과 협약을 해서 2020년도에 한 400분, 그다음에 2021년도에 작년에 한 400분 정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혜택이 한 분한테 또 몰입이 되면 안 돼서 3개월 단위로 맞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동에서 했던 특화 사업이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전국의 최초였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이들 상대로 해서 요즘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본 게 좋겠다는 주변의 말들이 많으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전문 작가를 모셔와서 책을 만들겠습니다. 네가 와서 직접 한번 그림책을 한번 제 원래 해가지고 그림책을 짓게 했고 어떤 애들은 네가 그 셰프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요리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스스로 한번 너의 작품을 만들어 봐라. 또 이거 안무하는 애한테는 네가 스스로 안무가라고 생각하고 네 작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0주가 지난 다음에 마법이 부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애들이 책이 나온 겁니다. 책. 그래가지고 이게 네가 지어낸 책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어낸 게 맞아요? 그래 네가 한 거야. 애들이 너무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 어떤 애들은 요즘에 도시권에 사는 애들은 흙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12주에 걸쳐서 아이들이 도자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갖다 쪼물딱 하면서 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흙을 만져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도자기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의 작품이야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그 자신감은 말도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느 순간부터 생존복지를 벗어나서 문화복지, 고용복지, 환경복지 모든 부분을 갖다 터치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을 모셔와서 저희 사업비로 선생님한테 작은 돈이지만 100만 원, 120만 원 들여서 문화복지를 시행을 했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고용복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면을 터치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좋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상에 나왔던 것이 1988 해갖고 반찬을 어머니가 갖다 주고 요 어머니가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우리가 고구마 많이 캤는데 자네 집에 고구마 있는가? 해가지고 고구마 주고 우리 집은 감자 많이 있네. 그럼 갖고 가서 하고 이런 문화가 시골에 있어서 저희가 체움과 나눔 냉장고를 2021년 9월 13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눈치 안 보고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가져가시게끔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갖다가 동사무소 내부에 어떤 그 기관 안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밖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있는 김치가 남아서 김치를 갖다 넣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집에 그 감자가 있어서 갖고 온 분도 있고 우리 농장에 있는 고추가 있어서 고추를 넣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기가 우유를 3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지가 먹고 2개를 넣은 아이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이 가져가신 분도 있기도 해요. 중간중간. 그러기도 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아니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하면 우리 옆집도 줘야 되고 이 집도 줘야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냉장고가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저희 진월동 제사협이 추구하는 것은 어려우신 분들 돕는 것을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옛날에 공동체 시골 문화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넣고 너도 넣고 나도 넣고 너도 넣고 자네 밥 먹었는가 하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소위 굶어 죽거나 하는 뭐 아프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관심이. 그 관심을 찾고자 해서 만들어진 게 체험과 나눔 냉장고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부에 설치가 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가 진월동에 시작이 된 체험과 나눔 냉장고입니다. 이것이 지금 냉장고는 1호점은 동사무소 앞에 있고요. 2호점은 포도원교회 앞에 지금 공사 끝나면 설치할 예정이고 3호점은 주차장 앞쪽에 공영주차장 앞쪽에 설치할 예정이고 4호점은 푸른길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12월 1월 중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돌아가나요? 이게 지금 냉장고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한방 관리 사업이고 이거 작가들이 아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이들의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에 아이들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출판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희랑락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뭐 다른 동에서 다 같이 하고 계신 내용들이시고요. 이거는 엊그저께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좀 잘했다고 해서 지난 12월 달에 광주광역시에서 위기가구 발굴단 우수 사례라고 장려상을 주어서 상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상금 낸 거 가지고 해서 김치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띄워 주실랍니까? 영상 전달이 안 돼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저렇게 해서 저희가 동에서 그렇게 해서 김치를 나누었고요. 저희가 정말 제가 자랑스럽고 우리 위원님들까지 같이 좀 해서 너무나 기뻤던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1년 그 강주문화재단 KBC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이웃 밝은 동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금이 한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요즘은 3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월동이 그 대상에 강주에서는 한 곳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갖는 것은 그동안에는 그 좋은 이웃 밝은 동네가 그동안에는 대부분이
주민자치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광주에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되는 것은 남구의 진월동이 처음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들을 꺼내서 스스로 내 주머니를 꺼내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고 그 저희가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그 유명하신 분의 강의를 들어요, 모셔서.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사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천사는 내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천사라 말씀을 해 주셨고 저 역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 천사님들의 내년에도 큰 선행이 있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고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월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경철위원장님의 우수 사례, 위기가구 발굴 사례 장려상 수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내주신 우리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주관 2021년 동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우수 사례 장려상을 수상한 우리 봉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석진 위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봉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석진입니다. 지금부터 봉선 일동 2021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봉선 일동 일반 현황, 그리고 올해 추진한 광주시 마을복지 공동체 공모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얻게 된 사업 성과 및 수상 순입니다. 일반 현황에는 봉선 일동 일반 현황, 봉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선 일동은 인구 구성 중 노인 인구 비율 19.9%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런 현황이 저희 사업에 추진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봉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명 이용가 3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봉선 일동이라는 마을 비전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 역량 교육 강화, 또한 자생단체 복지 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 체계 구축,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 1인 가구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고독사 등 이기사항 해소, 간내 어르신들 여가 활동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 목표를 가지고 소통함으로써 속이 시원하는 마을, 연대함으로써 뜻이 하나가 되는 마을, 나눔으로써 정이 깊어져가는 마을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비전을 위하여 저희가 올해 추진한 2가지 큰 줄기 사업 중 하나인 2021년도 광주시 마을복지 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지난 4월과 9월에 지사의 미용가 주민들 대상으로 2회를 거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방법 및 공간과 소통 대화법,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사의 위원님들과 주민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욕실 매트 지원 사업입니다. 8월부터 9월까지 1인 가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50세대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지사의 위원님들이 직접 설치해 드렸습니다. 또한 설치 방법으로는 각 세대에 맞춤형으로 변기 부분을 홈을 파서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안심 콩나물 키트 나눔 산업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콩나물을 재배하여 정서적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콩나물 키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사위원님들께서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콩나물 자라는 가정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데까지 봉사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홍도가 좋았습니다. 네 번째, 대상자 사례
및 변경, 업데이트를 통해 경제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없는 안심마운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번째, 가정의 5월을 맞아 사랑의 카네이션 화분 나눔 행사를 통해 반려식물을 기르는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드리고 경로효진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번째, 찾아가는 실버극장 운영입니다. 10월 중에 봉선일동 비전센터와 관내 경로당에서 함께하는 영화보기를 통해 어르신들 마을 안전망에 소속될 수 있도록 유도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봉선일동은 13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영화 상영을 매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쉽지만 좋고 내년에 희극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입니다. 저희는 올해 총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설을 맞아 관내 돌봄 이후 177세대를 대상으로 이불, 떡국대, 백미를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7월과 8월에 걸쳐 돌봄 이후 50세대를 대상으로 지사회비 위원님들이 직접 가스 안전 차단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르신들께서 안전 차단기를 설치는 하고 싶어서 금전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씀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 삐뽀 상시 긴급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 중 위기상황 처한 주민들 중 공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해산, 장제 등을 분야별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20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가정 방문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안부 확인 및 불편사항을 접수도 가능한 아주 유익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추석맞이 돌봄 이후 행복 나눔을 통해 관내 돌봄 이후 228세대를 건어물 세트, 백미, 생필품 등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장수 사진 촬영입니다. 11월에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100여 명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헤어 메이크업을 지원하고 장수 기원 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입니다. 김장 행사는 지역 주민이 재료 손질, 담그기, 포장까지 참여하여 만든 김장김치를 돌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서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공자원 한계 극복 및 지역복지 공동체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성과 및 수상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1인 가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현장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제공으로 지사연 및 자생단체 위원님들 복지 역량 강화를 마련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유대감을 형성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져 그동안 다양한 부분에서 우수 사례 및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고 올해도 광주광역시 주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봉선 일동은 현재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지사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봉선 일동이 고독사 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 복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봉선 일동의 우리 김석진 위원장님의 우수 사례 발표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2021년도 시 공모사업 추진 동발표 순서입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봉선 2동, 월산동, 주월 1동 순으로 준비가 되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선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배호덕 위원장님이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위원장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 봉선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해 동안 활동했던 모습을 영상 자료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Do you want to know? Well,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nd I think you'll have to listen, because 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thing's telling me this time. Baby, baby, now I know. Baby, baby, gotta go.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thing's telling me it's right. When you came to me, oh, I knew it's you, yeah, boy. You wanna show me now and forever. No, you'll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Please stay in my arms, boy. Don't wanna show me if we're together. It don't matter if it rains. All day, oh yeah, all day. As long as you're in my arms, boy. It's you and me on this beautiful day. And we're smiling, holding on to your tight. I guess our hearts can align. And it feels so bright, it's like your love has gotten to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I can see it now, it's deep in your eyes. No way to define what we feel inside. Baby, baby, now I know. Baby, baby, gotta go.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thing's telling me it's right. When you came to me, oh, I knew it's you, yeah, boy. You wanna show me now and forever. No, you'll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Please stay in my arms, boy. Don't wanna show me if we're together. It don't matter if it rains. All day, oh yeah, all day. As long as you're in my arms, boy. Don't worry of tomorrow. For now, you're everything in my day. I love the way you like a song, you know my heart. Cause you know me, know my heart. You're everything in my day. I love the way you know my heart. Yeah, alright. You wanna show me now and forever. No, you'll never be alone. All day, oh yeah, all day. I can let you know that you're my boy. You wanna show me if we're together. It don't matter if it rains. I will have you every. 네. 봉선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도 한 해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자, 현장에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봉선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우덕 위원장이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됩니까? 그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기에 아마 안 가겠지. 예.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갈까? 그래서 마음 놓고 탁 있었는데 아니대요. 간다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부모 기일인데 못 가고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여러분들 그 나눠준 그 책자에 아마 봉선 이동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각지대 진짜 그게 뭐랄까요? 진짜 필요하는 그곳에서 진짜 그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 살아. 근데 하여튼 정신적으로 지금 불편해. 예, 뭔가를 누구한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뭐 꼭 없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저께 우리 강의 들었죠. 그 엘펌 대표 그 김미경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조금 바꿔졌어요. 그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되게 봉사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봉사가 아니고 이웃 사촌을 만나러 간다. 저는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강의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만회해 주신 우리 마은주
대표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다 강의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16개 동, 17개 동에서 다 그당 대동 소이한 일들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하게 또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저는 컴퓨터 강사거든요. 근데 그 장애인 강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이 얘기 좀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들이 서희예요. 아들이 서희인데 다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 휠체어, 무슨 휠체어라 그러죠? 전동 휠체어가 3개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뭐랄까 LH에서 한 그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돼요. 느닷없이 그 집이 팔렸어요. 기한도 안 됐는데 나가라 그러는데 몇 월까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루다 8월까지 꼭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집을 못 구해요. 근데 전동 휠체어가 3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데를 찾아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직접 모시고 구청에 갔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그 장애복지과 과장님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거기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LH에서 이런 주택 이렇게 주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8월 말, 근데 그날이 8월 말이 아니라 오늘까지 내일까지 마감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부가 필요 없다. 우리 직접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월 이동, 그때 주월 이동이 살았거든요. 주월 이동이 직접 찾아가서 그 서류 다 내고 그날 만약에 그 서류를 안 냈으면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날 그 직접 주월 이동 동사무소에 가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그 제출했더니 언제까지 8월 말까지 된다고 했대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못 믿어요. 왜냐하면 진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전동 휠체어가 3개가 가고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하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화가 온 게 애기가 톡을 보냈어요.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 됐어요. 그래요. 하고 제가 진짜 아직까지 그렇게 기쁨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때 그 효천 1지구 102동이 몇 평이나 될까요? 102동인데 몇 평이 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휠체어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조금 더 있다 좀 큰 데로 가세요. 그랬더니는 아니요 나는 여기서 계속 오래 살 거예요. 엄청 만족해 하고 근데 이제 그 장애가 셋인데 그 활동 지원사가 또 3명이 따라요. 근데 이 엄마는 진짜 그 나이 어려서 그렇게 남자분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하는데 남편분도 작년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한 달인가 됐네요. 그분도 투서가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좀 어찌고 좀 한번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디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라 하지만 도대체 그 애들에 대한 그 뭐랄까 정보랄까 이게 전혀 없어요. 어려서 뭐 남편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생활하는데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들하고 소통도 안 되지요. 근당에서 뭐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못 가본 적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그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분이 지금 나이가 어려요. 애들은 3이나 되지만 80 몇 년생인가요? 81년생인가? 하여튼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애기가 3이나 있는데 이런 분을 좀 어떻게 해서 좀 여행을 가족끼리 한번 시켜준다든가 이런 걸 좀 해보면 어쩔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족하고 사시는데 너무 좋은데 남편분이 또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애들을 보면 진짜 짠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쩌면 둘째가 조금 영리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나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근육 이완증이라고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다 앉아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기대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진짜 그런 상황인데 좀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해서 지금 효덕동이니까 우리 효덕동 위원장님 계시는데 좀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것 좀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될 거. 네, 진짜 그 사각지대에서 그런 한 분씩 발굴이 되면 진짜 기쁨이 크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막상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굉장히 기쁨이 큰데 좀 그런 것을 좀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우리는 봉선 이동이 부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제일 뭐랄까요 좀 어려운 데가 있어요. 왜냐면 사회복지가 봉선도에서 출발했잖아요. 기이론부터 시작해서 이현필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해오시면서 기이론, 그 다음에 소아자매원, 그 다음에 인해복지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고아원 개념이 있었죠. 지금 고아원 개념이 없거든요. 그 진짜 그 애들 예전에 그 안 좋은 일도 있어갖고 진짜 그 청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일도 이렇게 더 보살피고 했지만 청장님이 애들 보살핀 거 보고 진짜 우리 그 봉선 이동에 있는 그 형제원 그런 데 가서 진짜 그 좀 많이 좀 이렇게 애들한테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 그 뭐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지원을 하는 거 보고 진짜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그런 얘기냐면 우리한테는 이제 그만하고 젊은 애들한테 좀 하지 그런 얘기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은 진짜 필요한 데는 먹는 거 해야 되지만 좀 먹는 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어떤 차원 있는 그리고 그 동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쪽으로 한번 2022년도는 생각해 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보람된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말 봉선 이동의 한 해 동안 모습도 정말 너무나도 열정 넘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배호덕 위원장님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동주 위원장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월산동 지역협의체 위원장 안동주 인사드립니다. 여기 앞서서 동위원장들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좀 떨리기도 하고 좀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좀 서툴더라도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추진사를 보시면요, 뚝딱 달팽이 마을 공구사랑방하고 효원 나눔 장서르신 생일잔치 한 것은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한 10여 가지 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 3-4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기간이 7월 12일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했습니다만은 약 한 300여 세대 50세대씩 한 6개월에 걸쳐서 가전도 방문하고 생활도 전달하고 또 사각지대에 안부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이 뽀송뽀송의 달팽이 마을 이제 세탁소는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동은 경로가 인구 대비 한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도 뭐 어떻게 좀 겨울나기를 해드릴까 생각하다 이분들이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빨리들 잘 못 드세요. 세탁기도 있지만은 그걸 세탁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그분들을 수거해다 직접 또 세탁을 해서 다시 또 갖다가 깔아드리고 그걸 사용해서 그 사업을 좋아하시고 또한 또 그 이불 사업을 또 못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여름에서 겨울로 나가다 보면 애투가 곰팡이가 나고 못 입고 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투를 또 수거를 해서 또 세탁을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요거는 화면으로 좀 보시고요. 좀 앉아서 보시기에 우측에 지금 공구가 보이죠. 그 공구 사업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가 많기 때문에 그 연장이 잘 비치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울산동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착안해서 약 40여 종의 공구를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화면에는 잘 안 나옵니다는 우리 울산동 그 기부자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을 좀 니모들 간단하게 해서 그 공구를 거기다 비치를 해서 아무 때나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우리 울산동 주민을 갖다 쓰시고 또 반납하시고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가 물품도 많이 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계톱이라든가 나무 절단기 또한 이제 애초기. 근데 애초기는 또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에는 또
벌초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기가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공구사랑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공구사랑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 바로코 기둥들을 또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울산동에 뭐 간단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라든가 뭐 전구라든가 그런 거를 전화 오시면 바로 우리 기동대가 출동해서 몇 시간 내에 봉사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생신장치 상을 이제 각 다른 동에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특히 우리 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로가 많으시다고. 그래서 90세 이상이 몇 분이라든가 했더니만 약 한 30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모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대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과일과 케이크를 이제 준비해서 김병래 청장님과 함께 그냥 케이크도 커튼하고 그래서 음식도 나눠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드시라고요. 그리고 또 이불 또 겨울맞이를 따뜻하게 나시라고 이불과 또 노인들은 또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찜질팩 그것도 좀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또 여기를 또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사회 보장이체 임원들이 직접 찾아뵙고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화면에도 안 나옵니다만은 겨울에 지금 곧 추워지잖아요. 영하 몇십 도 내고 뭐 15도 뭐 내려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수도 계단기가 동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사회 보장매트에서 찾아가서 좀 동파가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좀 해드리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동주 위원장님의 올 한 해 활동 발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순서 발표의 마지막 발표자 순서죠. 주월 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조대규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월 일동 조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쭉 앉아있을 때는 안 떨렸는데요. 나 올라온 게 갑자기 떨려갖고 지금 마이크를 놓고 집에 갈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월 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조대규입니다. 함께 행복한 남구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마운주 대표 협의체 민간위원장님과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앞에 저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 자동이 아니구나. 저희 동에서 물론 명절이나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는 나눔의 행사는 다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뭐 대상자나 또는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느 동과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다양한 물품에도 명절은 약간의 명절에 따라서 물품을 잘 준비해서 받으신 분들이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두어서 물품을 구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두고 또 드실 수 있는 건강을 생각해서 보시면 항상 메리치나 이런 것도 물품 좋은 걸로 또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렇게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장바구니라는 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을 우리가 명칭은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복지 일촌맺기라는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분이 한 분을 가정을 맡는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사실은 방문할 때 또 혼자 가는 것도 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가는 것도 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의 장바구니를 운영을 했고요. 그 사랑의 장바구니를 할 때는 항상 그분들의 안부도 항상 묻고 잘 계신가. 매대 다니다 보니까 안 와서 궁금했다고 되려 저희들을 궁금해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있어서 참 저희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사진 이렇게 어르신 가서 찾아뵙고 안부 전하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사실은 권역별 그 약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몸이 불편해서 미용실 정말 못 가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 미용사 우리 동네에 미용실을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 이호님 중에 한 분이 조장을 맡아서 그 대상자하고 미용실 우리 헤어 디자이너하고 같이 해서 이제 물론 또 이제 여기서 또 우리 그 행정기관이나 동에 개입을 하다 보면 3군데가 시간을 맞추려면 너무 어렵고요. 또 미용을 요하는 시간은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어떤 분은 뭐 2달 만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아예 그 조장을 맡아서 그분한테 책임을 줘서 그분이 미용실에서 직접 그분하고 전화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맞춤형 우리 사무장님과 동장님 저희가 가서 이래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호님이 이렇게 해서 전화 오시면 서로 편리할 때 하고 싶으실 때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를 50만 원 들어서 25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일에 갈 때 10,000원씩 그 미용 원장 헤어 디자이너도 사실은 봉사에 약간 의미를 뒀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많이 주다 보면 어느 미용실에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동네 원체에 또 미용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물론 당연히 했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미용 디자인 하신 분도 너무 봉사의 마음도 가지시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동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흐뭇한 마음이 드실 거고요. 장애인 가정에 몸으로 못 움직이시는 가정에 갔더니 정말 한 분의 장애로 인해서 가족이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에 저도 정말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다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동 안경 지원 사업으로는 아까도 물론 각 동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사업보다는 청소년들의 또 아니면 정말 한부모 가정이나 조동가정 또 어려운 학생들이 안경을 제때 못 써서 또 눈에 어떤 문제도 될 수 있어서 가능한 우리 학생들에게 시력 검진과 또 안경을 한 번 안경 사용권을 드렸는데 1회로 10만 원권을 드렸는데 1회로 끝난 게 아니고 안경 해준 사장님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알만 알만 교체를 하면 3만 원 정도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횟수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정하지 않고 학생이 원할 때마다 그 돈만 차감하고 잔액을 남겨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사진 이렇게 정말 저분 우리 찾아가는 미용 서비스 불편하신 분이고요. 또 안경점이 저렇게 또 가급적 안경점이 저하고 또 친하다 해서 좀 조그만 데 가서 해주면 안 되고 저희 동에서는 가장 크고 좋은 곳에 또 가고 싶은 곳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추석 명절은 뭐 다양한 그 방법이고요. 아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사업보다는 청소년 쪽에 더 많은 장학금 사업을 해서요.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그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요.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기본인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를 찾아갈 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와준다고 툭 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낮은 자세로 그분들이 접근을 하는, 먼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찾아갈 때 처음에는 뭐 코로나도 아니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뭐 처음에 행사한다고 사진 찍고 막 한다고 막 5분, 막 7분 이렇게 가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3분만 가는 걸로, 하여튼 우리 이제 관계 맞춤형이나 아니면 우리 사무장님이나 한 분하고 이원에서 2분 정도만, 3분만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방문을 오시면 썩 오픈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문하실 때는 사진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저희가 아까 그 사진 장애 몸이 불편하신 그때까지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3분 이상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이제 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실 때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사업비도 사실은 마련으로 인해서는 통장님들이 연말이면 불이웃돕기를 듣고 있어요. 저희 이제 사실은 저희 어떻게 보면 사업비 자원이죠. 그 돈이 사업비.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좀 최선을 좀 성의껏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이제 통장님들께 명함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42개 통장님들에게 명함을 다 만들었어요. 앞면에는 본인의 전화번호하고 정상적인 우리 이제 조일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 몇 통장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요. 뒷면에는 저희가 필요하는 또 찾아가는 뭐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이렇게 해서 명함을 500장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동에서 필요하신 분들 저희 이제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하신 분 민원 접수하는 전화번호까지 거기다 넣고요. 이제 뒷면에는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조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는데 같이 조금은 이렇게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장님들 명함까지도 만들어 드렸고요. 저희가 또 이제 운영비가 조금 남아서 이번에는 착한 가게를 지속적으로 2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은 한 1년 전에는 한 2년 전에 감사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가게 가보니까 감사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실은 감사표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이제 뜻에는 속에는 진짜 근데 감사해서 마음대로 되긴 했지만 주변에 보시고 누군가 이 감사표를 보고 자네 이렇게 좋은 일 했네 하고 나도 할까 이런 것을 이제 바라고 사실은 했는데 가게에 언뜻 가보면 썩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여서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 돈을 주셨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용을 못했던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의미 있게 좀 써보자 해서 사업비 이제 우리가 마련을 하려면은 착한 가게 잘 돌아가야 되고 또 그분들도 어려운데 계속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저희 오늘 참석하시는 사무장님하고 상의 끝에 벽시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만들었는데요. 거기다가 따로 이제 정말 벽시계는 일반적인 본인의 사무실에 있는 시계보다는 더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걸 떼어내고 우리 걸 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물품으로 저희가 이제 벽시계를 해드리면서 근데 거기다 이제 저희 또 조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딱 써서 잘 보이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건이 돼서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물품을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고 해가지고 강주에서 또 이렇게 저희와 또 사무장님하고 직접 가서 맡기고 해가지고 벽시계를 딱 이렇게 걸어드렸더니 최근에입니다. 바로 이거 따끈따끈한 방법이 있는데요. 벽시계를 해드렸더니 우리도 걸까요? 했더니 본인 시계에 딱 내리시고 여기다 걸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저희 사업비가 날로 이렇게 좀 많이 두툼해져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봉선 이동 백오동 위원장님께서는 밤을
좀 펼치시고 덜 자시고 멋있는 영상까지 하셨는데 저는 또 그렇게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저도 앞으로도 더 겸손한 자세로 주변을 살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남구 복지 봉사자인들의 한 해 동안 노고에 서로 위로하면서 힐링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시 사업 공모 사업 선정된 사업들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위원장 각 동의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님께서도 모든 분들이 다 한 해 동안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남구로 이주한 지 2년이 되었거든요. 남구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 남구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너무나도 착하시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좀 특이한 기억에 남습니다. 자, 저도 남구의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웃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들도 앞으로도 더욱더 힘찬 노력, 그 열정들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함께 공유한 사례들은 내년도 신규 사업의 접목이 되어서 더욱더 발전되고 강화된 역량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많은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